여러분들 교재 매평일반학 18쪽입니다. 세 번째 단원 루이스 구조식과 산화하는 균형화학 반응식을 공부합니다. 먼저 첫 번째에서 산화수와 형식전화. 산화수의 용도가 뭐냐? 형식전화의 용도가 뭐냐? 산화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화학 반응이 산화하는 반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돼요. 반응물에도 탄소가 있어요. 생성물에도 탄소가 있어요. 근데 반응물의 탄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4였는데 생성물에서 플러스 4. 산화수가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그러면 이 반응 무슨 반응이라고요? 산화하는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형식 전화의 주 용도는 뭐냐? 형식 전화라고 하는 것은 루이스 구조식을 우리가 그래요. H2에 대해서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P4O10이라고 하는 분자 구조도 루이스 구조식을 이렇게 그렸어요. 루이스 구조식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루이스 구조식이 과연 타당하냐 이거예요. 이 루이스 구조식이 타당하냐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형식 전화이죠. 그러면 타당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구성하는 원소들의 형식 전화가 가능한 몇가? 0가에 가까워야 돼요. 그때 반드시 CNOF 교소는요. 안정한 분자에서는 8전자 규칙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3주기 이상의 원소는 8전자 규칙을 만족해도 되고 그거보다 전자쌍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 형식 전화가 0가에 가까우면은 가장 타당한 루이스 구조더라. 그래서 그 용도로 형식 전화가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용도를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데 먼저 산화수를 공부할 때 산화수를 정할 때는요. 정기염송도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정기염송도는 공유전자쌍 또는 원자가 전자쌍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기는 인력의 척도이죠. HCl이라고 했을 때 이 공유전자쌍이 원래 예상되는 위치, 제가 왜 원래 예상되는 위치를 하냐면은 질문, 이 공유전자쌍이 수소에게 가까울까요? 염소에게 가까울까요? 수소에게 훨씬 가까워요. 왜냐하면 수소는 몇 번째 전자껍질? 첫 번째 전자껍질. 염소는 몇 번째 전자껍질이에요? 세 번째 전자껍질.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수소에게 훨씬 가까운데 그것보다는 예상보다는 염소 조금 더 치우쳤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염소 쪽으로 치우쳤다 그러니까 염소에게 가까운 걸로 착각하는데 그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 공유전자쌍은 수소가 첫 번째 전자껍질이고 염소가 세 번째 전자껍질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소에게 가깝지만 그거 예상하는 것보다는 염소 쪽으로 좀 더 치우쳤어요. 염소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수소는 자기 핵 주위에 전자가 한 개가 되더라 안 되더라? 한 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0.9개밖에 안 돼요. 핵이 양성자가 한 개니까 플러스 1가잖아요. 전자가 0.9개면은 몇 가입니까? 마이너스 0.9가죠. 합하면 몇 가예요? 플러스 0.1가죠. 이걸 우리는 부분적인 양성이다. 그 다음에 염소는 자기 핵이 양성자가 17개니까 플러스 17가죠. 전자가 17개가 아니라 이 수소의 전자 밀도를 0.1개만큼을 갖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7.1가죠. 합하면 몇 가예요? 마이너스 1가죠. 이걸 우리는 부분적인 음성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이렇게 전자 밀도가 염소 쪽으로 치우쳤어요. 예상되는 것보다는 염소 쪽으로 더 치우쳤죠. 그렇게 누구 쪽으로 더 치우쳤냐? 누구 쪽으로 치우쳐요? 전기염 송도가 큰 거. 그래서 전기염 송도가 큰 원소 쪽으로 전자쌍이 저렇게 치우치게 되면서 그러면 전기염 송도가 큰 것이 무슨 산화수? 바로 밑에 또 이 조항길 사진 나왔죠? 음의 산화수. 전기염 송도가 작은 것이 양의 산화수를 나타내더라. 그러므로 여기서 제가 산화수와 형식 전화에 대해서 한번 또 짚고 넘어가는데 HCl 분자를 봤을 때 대략 H는 플러스 0.1가 정도 돼요. 염소는 마이너스 0.1가 정도 돼요. 그런데 산화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얘 플러스 1가 마이너스 1가예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공유전자쌍의 전자를 누가 다 가져가세요? 염소가 다 가져간 걸로 가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형식 전화를 할 때는요. 두 개 모두 몇 가입니까? 0가예요. 형식 전화할 때는 공유전자쌍의 전자를 무조건 어때요? 반땡, 절반씩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아무런 비판 없이 공부했지만 산화수도 실제 분자 성질이 아니에요. 실제 분자는 부분적인 양성, 부분적인 음성인데 산화수가 할 때는 플러스 1가 마이너스 1가를 하죠. 형식 전화 두 개 모두 몇 가예요? 0가. 0가 한 거는 전자 두 개를 무조건 어때요? 절반씩 나누어 가진 걸로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왜 쓰냐면은 바로 이것은 산화하는 반응이냐 아니냐, 이것은 루이스 구조식이 맞냐 틀리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죠. 자, 산화수를 먼저 한다고 했는데 전기염 송도가 큰 원소가 음의 산화수, 전기염 송도가 작은 원소가 양의 산화수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제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항길 사진, 그 전체를 여러분 파란색 형광펜 가지고 박스 펴주러 왔어요. 어떤 화합물이라고 있어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화합물이죠?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어요. 화합물은 두 개 이상의 원소가 이온 결합, 공유 결합하여 형성한 물질, 이걸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표현하는데
화합물은 반드시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있어요. 그때 절대적인 산화수 나타나는 거. 산소는 무조건 마이너스 2가가 아니에요. 때에 따라 달라요.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2가지만 누가 결합하냐에 따라 다르죠. 근데 알칼리 금속은요, 화합물 중에서 항상 플러스 1가예요. 알칼리 토금속은 항상 플러스 2가예요. 알루미늄은 항상 플러스 3가. 그 다음에 F는 항상 몇 가? 마이너스 1가. 수소는 몇 가 아니면 몇 가? 플러스 1가 아니면 마이너스 1가죠. 어떤 경우에 수소가 플러스 1가일까요? 자기가 전기염 정도가 크면은 음의 산화수를 가지는데 자기가 작죠? 작을 때 자기가 플러스 1가. 자기가 수소가 전기염 정도 더 클 수 있어요? 더 클 수 있어요. 누구하고 결합하면? 예를 들어서 알칼리 금속하고 결합하면. 수소는 전기염 정도 2.2거든요. 소듐은 전기염 정도 얼마입니까? 0.9죠? 그러니까 수소가 마이너스 1가고 소듐 몇 가? 플러스 1가. 알칼리 금속 항상 플러스 1가죠. 수소는 몇 가 아니면 몇 가? 플러스 1가 아니면 마이너스 1가. 마이너스 1가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소가 전기염 정도가 더 클 때는 수소는 마이너스 1가의 산화수가 줄 수 있고 저게 절대적인 거예요. 저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도록 합시다. 물론 산소가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2가다, 할로겐 원소가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1가다 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하긴 하는데 절대적인 산화수는 얘들을 분명히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절대적인 산화수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자, 오른쪽에 보니까 얘 1, 2, 3이 있죠. 얘 1, 2, 3에서 우리가 산화수를 정할 때 주의해야 될 요소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여러분들 먼저 여기서 Li2O를 보니까 알칼리 금속은 무조건 몇 가예요? 플러스 1가죠. 두 개만큼이면 플러스 2가죠. 산소가 몇 가가 됩니까? 마이너스 2가죠. 그런데 Na2O2, 이게 Na2O2뿐만 아니라 Na2O도 있어요. 있지만 이것도 있더라 이거죠. 요때는 알칼리 금속 플러스 1가 두 개만큼 몇 가? 플러스 2가죠. 그럼 O2만큼이 몇 가? 마이너스 2가. O 한 개당 마이너스 1가예요. 그리고 KO2도 사실 이렇게 K2O 이런 거 있어요. 존재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KO2에서는 알칼리 금속 항상 화합물 중에도 플러스 1가, 그러면 산소 두 개만큼 몇 가? 마이너스 1가. 따라서 산소 한 개당 몇 가요? 마이너스 2분의 1가죠. 그래서 산소의 산화수가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더라. H2O2, 산소가 마이너스 2가가 돼버리면 수소가 몇 가가 돼버려요? 플러스 2가가 되죠. 수소는 전자가 한 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플러스 2가가 돼요? 수소가 전기염 정도 작으니까 수소 몇 가? 플러스 1가. 두 개만큼 플러스 2가. 따라서 산소 두 개만큼 마이너스 1가니까 산소 한 개당 몇 가? 마이너스 1가. 이런 식으로 나타내더라. 그리고 수소가 전기염 정도 더 큰 경우 있죠. 좀 전에 했던 대로 NA가 플러스 1가니까 수소 몇 가? 마이너스 1가. 리튬이나 알루미늄보다도 수소가 전기염 정도가 훨씬 더 커요. 따라서 리튬, 알칼리 금속 항상 플러스 1가죠. 알루미늄 플러스 3가죠. 수소 4개만큼 몇 가? 마이너스 4가. 수소 한 개당 몇 가? 마이너스 1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수소는 플러스 1가도 나타낼 수 있고 마이너스 1가도 나타낼 수 있죠. 조금만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적으로 화합물이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들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원자라고 하면은요 무조건 0가예요. 근데 어떤 교수님들은 Na 플러스라고 하고 해서 원자라고 하죠. 엄밀히 말하면 그건 틀린 표현이에요.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에요. 그 다음에 화합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화합물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무슨 의미가 포함되냐면 정기적으로 중성. 그런데 저도 사실 그냥 다른 교수님들이 말하기 때문에 우리끼리 대화할 때는 그렇게 말하긴 하지만 NH4 플러스를 대부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수님들이 이온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화합물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옳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어요. 정기적으로 중성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화합물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NH4 플러스가 Cl-하고 결합해서 정기적으로 중성이죠? 그럼 얘는 화합물이 맞아요. 근데 이거는 화합물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이온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화합물이라고 표현하면은 기본적으로 다 정기적으로 중성이에요. 그래서 원자, 그 다음에 분자도 있죠. NH4 플러스를 분자라고도 표현하죠.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어요. 분자나 원자나 화합물은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어떤 물질에 대해서만 쓸 수 있냐면은 중성에 대해서만 쓸 수 있고, 아무리 원자가 100만 개가 모여도 그 전체를 분자라고 하지 않고 플러스나 마이너스에 무조건 다 뭐라고 해야 돼요? 이온이라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죠. 근데 남들이 쓰니까 우리도 이제 써주는 거예요. 자, 화합물 정기적으로 중성이에요. 그럼 이제 전체 산화수는 뭐죠? 0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온 결합할 때인데, 알칼리 금속은 항상 플러스 1가예요. 왜? 원자가 전자 한 개이라서. 알칼리 토금속은 플러스 2가죠. 화합물 중에서. 왜 그럴까요? 원자가 전자 두 개이라서. 그래서 금속의 정의가 전자라서 양면이 되기 쉬운 거고, 어떤 전자를 잃어요? 원자가 전자를 다 잃죠. 알칼리 금속 원자가 전자 한 개니까 한 개라서 플러스 1가. 알칼리 토금속은 원자가 전자 두 개니까 두 개라서 플러스 2가. 알루미늄 원자가 전자 세 개니까 세 개라서 플러스 3가. 비금속의 정의가 뭐였어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쉬운 거. 17족 원소는 원래 워낙 7개가 있기 때문에 몇 개 더 들어오면 돼요? 한 개 들어와서 마이너스일까. 16족 원소는 6개니까 몇 개 더 들어오면은 완전히 꽉 채워져요? 2개 들어와서 마이너스일까? 질소 마이너스 3가. 자, 그런데 이때도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알칼리 금속이나 알칼리 토금속이나 알루미늄은 항상 플러스 2가, 플러스 3가인데, 플로르는요, 항상 마이너스가 맞아요. 산소는 항상 마이너스 2가예요. 그때 달라요. 질소도 그때 달라요. 그래서 절대적인 산화수, 우리 같이 파란 정화표를 박스 표시하고 암기하기로 했잖아요. 반드시 조심을 하도록 하세요.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시고, 밑에 보니까 예 1, 2, 3에서 3번 KMNO4가 있어요. KMNO4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공부합니다. 넘어갑니다. 전기염 송도가 제일 큰 거에 대해서 음의 산화수를 보통 보여요. 산소 몇 가입니까?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2가, 4개만큼 마이너스 8가. 두 번째로는 전기염 송도가 제일 작은 원소한테 양의 산화수. 알칼리 금속이죠. 몇 가입니까? 플러스 1가. 따라서 망간은 몇 가가 될까요? 플러스 7가. 이런 식으로 산화수를 정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형식 전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단 형식 전하의 공식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 형식 전하와 산화수 어떻게 정하는가? 특정한 예를 가지고서 공부하면 가장 쉽게 공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특정한 예를 봅시다. H2O와 히드로늄 이온의 구조를 그리면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어요. 그때 H2O나 산화수에서 비공유 전자쌍은 무조건 자기 거예요. 그런데 공유 전자쌍을 어떻게 하느냐? 산화수는요, 공유 전자쌍의 전자 2개 모두 누가 다 가져가요? 전기염도 큰 원소가 다 가져가요. 형식 전화할 때는 이 공유 전자쌍의 전자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제가 HCl 할 때 하죠. 무조건 반땡이에요. 얘도 한 개, 얘도 한 개, 얘도 한 개, 얘도 한 개.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하죠. 자, 기준은요, 자기가 기체 원자 상태에서의 원자가 전자수. 기체 원자 상태에서의 원자가 전자수는 뭐하고 똑같아요? 주족 원소는 족반하고 똑같죠? 1족 원소는 원자가 전자 몇 개? 1개. 2족 원소는 원자가 전자 몇 개? 2개. 13족 원소는 원자가 전자 3개. 14족 원소는 4개. 15족 원소는 5개. 16족 원소는 6개. 17족 원소는 7개죠. 16족 원소, 산소, 원자가 전자 6개. 빼기 눈에 몇 개 보여요? 둘. 하니까 마이너스 2가. 수소, 원래 원자가 전자 1개죠. 전자가 하나도 없어요. 빼기 0, 플러스 1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여기 히드로늄 이온도 마찬가지. 공유결합하는 전자는 무조건 누가 다 가져가요? 전기염분도 큰 원소가 다 가져갔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산화수 구합니다. 산소, 16족 원소니까 원자가 전자 6개, 빼기 둘, 8개 빼니까 몇 가? 마이너스 2가. 수소는 원래 1개인데 뺄 게 없죠? 0 하니까 몇 가? 플러스 1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산화수를 H2O와 히드로늄 이온에 대해서 이렇게 정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해봅시다. 전체 산화수는요, 다 합하면 돼요. 마이너스 2가, 플러스 1가, 플러스 1가 합하니까 몇 가? 0가죠. H2O 아무런 표시 안 돼요. 0가예요. 그리고 전체 산화수, 마이너스 2가, 플러스 1가, 플러스 1가, 플러스 1가 합하니까 몇 가? 플러스 1가죠. 전체 산화수 몇 가일까요? 플러스 1가 맞죠? 이제 형식 전화 갑니다. 형식 전화를 할 때는 비공유 전자쌍은 어차피 다 자기 건데, 공유 전자쌍의 전자 무조건 어때요? 절반씩. 그래서 16족 원소니까 원자가 전자 6개 빼기 둘, 하나, 몇 개 빼주세요? 6개. 0가죠? 수소, 원래 원자가 전자 1개인데 몇 개가 자기 거예요? 1개. 몇 가입니까? 0가. 이렇게 해서 형식 전화를 다 합해도 뭐가 나올까요? 0가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구성원소의 산화수를 다 합해도 전체 산화수가 나오고, 구성원소의 형식 전화를 다 합해도 전체 산화수가 나와요. 히드로늄 이온, 마찬가지로 형식 전화 구합니다. 공유 전자쌍의 전자는 무조건 반땡이죠. 1개 얘가 가지고, 1개 수소 가지고, 1개 산소 가지고, 1개 수소 가지고, 1개 산소 가지고, 1개 수소 가지고.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 6 빼기 둘, 하나, 5개 빼니까 몇 가입니까? 플러스 1가죠. 수소 1개 빼기 여기 1개죠. 빼니까 얼마? 0가. 그래서 0가 다 합하니까 몇 가? 플러스 1가. 전체 산화수가 나와요. 자, 구성원소들의 산화수를 다 합해도 전체 산화수 나오고요. 구성원소들의 형식 전화를 합해도 전체 산화수 나오는데, 여러분들 유기화학 공부를 할 때 분자 구조에서 특정 원소에 이렇게 플러스나 마이너스 표시되어 있죠. 이거는 산화수의 형식 전화예요. 그렇죠? 산화수는 얘 몇 가예요? 마이너스 2가죠. 근데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잖아. 이 플러스 1이 뭘까요? 바로 형식 전하이죠. 자, 이렇게 나타나고, 그 공식이 20쪽에 있는데, 20쪽 앞쪽에 다시 가서 19쪽을 볼까요? 자, 형식 전하 구하는 공식. 좀 전에 제가 이 부분에서 형식 전하 구하는 공식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유 원자 상태에서의 원자가 전자수는 주족 원소는 뭐가 똑같아요?
족번호의 일자리 숫자가 똑같죠? 빼기 비공유 전자는 다 빼요. 근데 공유 전자는요, 무조건 절반씩 나눠 가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공유 전자의 수는 나누기 2를 해서 빼야 되겠죠? 그래서 나누기 2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조상으로 무조건 한 개씩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합해가지고 빼면 돼요. 근데 산화수 할 때는요, 다음 페이지로 가보세요. 산화수도 처음에 어디서 빼요? 자유원자 상태에서 원자가 전자수에서 빼죠? 자유원자 상태에서의 원자가 전자수는 뭐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주족원소는 그 족번호의 일자리 숫자하고 똑같다고 했죠? 빼기 뭘 빼요? 화학종에서의 원자가 전자수 빼는데 여러분들은 화학종에서의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 것을 파란색 볼펜으로 동그란 표시, 화학종에서의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 것을 파란색 볼펜으로 동그란 표시, 그 다음에 위쪽으로 쭉 뽑아내서 적으세요. 공유 전자쌍의 전자 두 개 모두, 공유 전자쌍의 전자 두 개 모두 누가 가진다고요? 전기염 성도. 전기염 성도는 앞으로 심볼로 합시다. EN이라고 하세요. 일렉트론 네거티비티. 대문자 EN으로 표시하세요. EN 큰 원소가 가진다라고 적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공식 보니까 구성원소들의 산화수를 다 합해도 전체 산화수 나오고 형식전을 다 합해도 전체 산화수가 나옵니다. 두 번째 섹션,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는 것.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셨든지 간에 루이스 구조식을 그릴 때는 반드시 제가 가르친 방식대로 하세요. 여러분들이 보통 고등학교 때 화투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루이스 구조식을요, 경험적으로 선생님들한테 배우고 그 방식을 적용하다 보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 일반학의 문제에서 틀리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제시하는 대로 공부를 하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먼저 분자를 구성하는 전체 원자과 전자수를 구하죠. 그리고 전자는 어떻게 존재하더라고요? 전자쌍으로 존재하죠. 전자쌍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한 오비탈에 전자가 최대 몇 개? 2개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파울리, 베타 원리예요. 자, 하여튼 전자가 쌍으로 존재하면 안정하더라.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구성하는 원자들이 존재하는데 원자들을 가능한 한 어떻게 해요? 대칭 구조. 2개면은 그냥 선형 구조예요. 3개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3개도 선형 구조구나. 그렇게 되겠죠. 또는 나중에 구분형 구조 될 수 있어요. 4개면은 무슨 구조일 때 가장 대칭 구조일까요? 1개를 중심으로 해서 3개가 평면삼각형. 그러면 이제 5개가 되면 1개를 중심으로 해서 4개가 더 남았죠. 4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3면체 구조. 그리고 6개인 경우에는 또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구조를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능한 한 대칭 구조로 해서 이렇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결합이 형성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결합? 단일 결합. 그래서 이제 단일 결합이 형성시켜요. 그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죠. 누가 무조건 바깥쪽으로 나가야 돼요? 전기염 성도 큰 원소가 바깥쪽으로 나가요. 왜? 욕심꾸러기. 욕심꾸러기가 중심에 있으면은 자기가 다 가지려고 하니까 그런 분자가 형성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미트디트 피터 시험에서 나온 그 루이스 구조식에 대한 대부분의 문제는요, 바깥쪽 원소에 누구 아니면 누가 있냐면 F하고 O였어요. 그렇죠? F하고 O가 있었는데 그 F하고 O 왜 바깥쪽으로 갔을까요? 전기염 농도가 크니까 바깥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누구부터 그럼 8전자 규칙을 만족해야 될까요? 전기염 농도 큰 거 욕심꾸러기잖아요. 쟤들을 8전자 규칙을 만족 안 시키면 어떻게 해요? 전자 줘! 그러면서 과음 지르니까 동네가 시끄럽죠. 그래서 일단 네 먼저 밥 줄게.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이 이렇게 밥상을 차릴 때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그 크레이지한 이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학생들을 키우는 부모들은요, 아빠가 있어도 누구한테 먼저 밥 줘요? 애들이 집에 돌아오면 먼저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애들이 지금 크레이지하고 거의 이렇게 이 활동성이 높아가지고 학교에서 점심을 먹어도 어때요? 점심 먹고 2시간 뒤에 집에 와도 밥 찾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안 그랬나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셔가지고 모르겠어요. 자, 부모님이 제가 학교에 돌아오면 안 계셨어요. 항상 11시, 12시 넘어 돌아오는 분들이어가지고. 자,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랬었는데, 그래서 바깥쪽부터 만족. 그리고서 그렇게 그리다 보면 8전자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는 원소가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8전자 규칙을 만족하는 원소의 비공유 전자쌍으로 표현된 거 가지고서 파이계를 형성하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두 종류 이상의 구조가 나타날 수 있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바로 공명구조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실제 분자 성질은 2개 이상의 공명구조의 무슨 성질? 평균적인 성질이었습니다. 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밑에 대표적인 분자들, 시험에 나오는 그런 분자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분자들의 공명구조를 그렇고,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설명했던 방식대로 이 표 안에 있는 대표적인 분자들의 루이스 구조식을 하나하나 혼자서 다 그려봐야 돼요. 자, 그래서 왼쪽 칸에 뭐가 있어요?
왼쪽 칸에 이것의 화학식이 있죠. 화학식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하나를 다 그려보도록 하십시오. 자, 제가 여기서 질산이온에 대해서 예를 들도록 할게요. NO3-1가 이온이다. 질소는 15족 원소, 원자가 전자 5개, 산소는 16족 원소, 원자가 전자 6개, 그런 산소가 3개니까 곱하기 3. 거기다가 마이너스 1가니까 중성 상태보다 전자 1개 더 많죠. 전자 개수는 이거 합하면 6개니까 6 곱하기 4니까 24개죠. 두 번째 스텝에서 뭐를 건다고요? 전자쌍. 몇 쌍입니까? 12개의 전자쌍이죠. 세 번째 스텝에서 대충 단일 결합하면서 이렇게 대칭 구조. 질소가 있고 산소가 전기염분보다 더 크니까 바깥쪽으로 갔죠. 그리고 네 번째 스텝에서 누구부터 8진적 의칙을 만족하라고요? 바깥쪽에 있는 전기염분보다 큰 산소부터 8진적 의칙 만족하려면은 전자쌍 12개 중에 쓰는데 하나 이미 있죠. 둘, 셋, 넷.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원자가 전자쌍 넷에서 12개를 다 썼어요. 다 썼는데 바깥쪽에는 산소는 8진적 의칙을 만족하는데 중심에 있는 질소는 8진적 의칙을 만족하지 못하죠. 몇 개의 전자쌍만 도우면 돼요? 한 개만 도우면 되죠. 그때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위에서 줄 수도 있고 왼쪽에서 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줄 수도 있죠. 위에서 주는 경우를 A, 왼쪽에 주는 경우를 B, 그리고 오른쪽에 주는 경우를 C. 만일에 A처럼 저렇게 줘버리게 되면 위쪽이 이중결합처럼 나타나고 왼쪽 오른쪽이 단일결합 상태 그대로이겠죠. 그리고 B처럼 왼쪽에서 줘버리면은 이번에는 왼쪽이 이중결합처럼 되고 위쪽하고 오른쪽이 단일결합처럼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C처럼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렇게 줘버리게 되면은 오른쪽이 이중결합 그리고 왼쪽하고 위쪽이 단일결합처럼 나타나죠. 처럼이라는 것은 실제는 단일결합이 아니라는 거죠. 자, A처럼 줘버리니까 이렇게 질소가 전자쌍을 이렇게 받으면서 자기 주위의 전자쌍 몇 쌍? 4쌍이죠. 8전자 규칙을 만족하죠. 그래서 모두 다 8전자 규칙을 만족하게 돼요. 물론 B나 C도 마찬가지죠.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은 동일한 구조로 가지 않아요. 제가 뭐라고 표현하던가요? 비슷한 구조. 왜냐면은 얘를 잡아서 120도 딱 돌리면은 B하고 겹쳐버리죠. 얘를 잡아서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C하고 겹치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비슷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산소 A라고 생각하면 얘는 산소 A가 이중결합처럼 됐고 여기는 뭐예요? 산소 B가 이중결합처럼 됐고 여기는 산소 C가 이중결합처럼 됐기 때문에 분명히 똑같은 구조는 아니고 비슷한 공명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비슷한 공명구조는 실제 성질은 무슨 성질? 예, 평균적인 성질. 위에 산소 A를 보니까 이중결합이 있죠. 또 여기를 보니까 단일 결합이 있죠. 또 여기 보니까 무슨 결합? 단일 결합. 합해서 몇 중 결합이에요? 4중 결합이죠. 그런 구조가 몇 개예요? 3개죠. 그래서 평균을 해보니까 몇 중 결합이에요? 3분의 4중 결합. 1.3중 결합이고 3분의 4중 결합에서 무조건 시그마 결합은 한 개의 단일 결합이에요. 나머지 3분의 1 결합이 파이 결합이죠. 그래서 실제 분자 성질은 이 질소가 위에 있는 산소하고도 3분의 4중 결합. 왼쪽에 있는 산소하고도 3분의 4중, 오른쪽에 있는 산소하고도 3분의 4중. 만약에 이중 결합이라면은요, 한 개 시그마 결합, 한 개 파이 결합이에요. 이렇게 단일 결합만큼이 무조건 시그마 결합이에요. 나머지 3분의 1에 해당되는 게 무슨 결합입니까? 파이 결합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항상 단일 결합은 이 다이포레인과 같은 특이한 분자 구조를 제외하고는 전자가 2개가 관여하는 시그마 결합이고 나머지가 다 항상 파이 결합. 이렇게 될 때는 시그마 결합도 전자 2개 결합하는 한 개의 결합이고 파이 결합도 전자 2개가 관여하는 한 개의 결합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질소와 산소 간에는 모두 3분의 4중 결합이 3개더라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이 세 번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계속 진행을 할게요. P4O6하고 P4O10 아직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P 15족 원소 원자가 전자 5개, 그런 P가 4개, 산소 16족 원소 원자가 전자 6개, 그런 이 산소가 6개, 전체 전자수가 56개죠. 야, 무지막지하게 많죠. 전자쌍이 서로 환산하면 2로 나누면 되니까 28개. 그리고서 이 구조는 원래 우리가 케이지 구조인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매핑일반학을 들어왔기 때문에 사이클로헥세인의 구조를 알죠. 사이클로헥세인의 의자인 구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이클로헥세인의 의자인 구조를 이런 식으로 딱 그렸어요. 그리고 의자인 구조가 이렇게 또 위쪽으로 더 이어지고 있어요. 또 의자인 구조가 이렇게. 여기 지금 사이클로헥세인의 의자인 구조가 몇 개나 있을까요?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의자인 구조 하나, 둘, 셋, 4개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이 중에서 인이 몇 개가 있냐면은 4개죠.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3개의 원소가 만나는 이 접점들이 다 인이 존재를 하고 있는 형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요. 자, 저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더 전기염분도가 커요? 인보다는 산소가 전기염분도가 크죠? 그래서 산소, 전기염분도가 크니까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을 그려주어서 먼저 8전자 규칙 만족. 그렇게 하고서 인도 저렇게 그려주다 보니까 이걸로 어때요? 그대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산소도 8전자구의칙 만족, 인도 8전자구의칙 만족. 그 다음에 형식 전화 계산해 보세요. 산소 16조 원소 원자 6개. 공유 결합하는 전자는 무조건 한 개씩만 자기 거죠. 그래서 전자쌍이니까 둘, 한 개, 한 개. 뭐가 빼져요? 6이 빼지죠. 몇 갈까요? 0가죠. 그래서 산소가 0가예요. 인 15조 원소 원자 전자 몇 개? 5개. 빼기 비공유 전자쌍 전자 2개죠. 공유 결합하는 건 무조건 전자 한 개씩만 자기 거죠. 몇 개 빼져요? 5개. 뭐가 될까요? 0가죠. 그래서 이 구조로 끝나버리죠. 그래서 P4O6는 저 구조 형태이구나 라고 볼 수 있고, 이때 P와 O 간의 결합 길이가 모두 다 동일한 결합 길이에요. 그런데 P4O10을 볼까요? 자, P4O6에 비해서 P4O10은 산소가 몇 개 더 많아요? 6개 더 많죠? 먼저 전자수부터 시작해서 전자쌍의 수로 환산하고 나서 이렇게 그려다 보니까 산소가 4개가 더 많아요. P4O6보다 P4O10은 산소가 4개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산소 4개가 추가적으로 이쪽에 결합되고 결합돼 있죠. 그리고서 8전자구의칙 만족하도록 딱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바깥쪽에 결합된 이 산소들이 있죠. 바깥쪽에 결합된 산소들이 형식 전화가 몇 가예요? 마이너스일까? 그리고 인의 형식 전화가 플러스 1가 계산되죠. 이렇게 계산되고, 인은 8전자구의칙을 만족할 필요가 없거든요. 따라서 인이 야 산소야 더 줘 이렇게 해서 다 파이 결합을 해버렸어요. 다 파이 결합하고 이렇게 딱 되니까 산소도 형식 전화가 전부 0가고 인도 0가. 대신에 인은 8전자구의칙 만족해요? 못해요? 못하죠. 제가 아까 8전자구의칙을 안정한 분자에서 반드시 만족해야 되는 원소 시작 CNOF 규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8전자구의칙을 너무 만능으로 배웠어요. 8전자구의칙은 CNOF 규소만 잘 만족되지 나머지 원소는 만족해도 되고 3주기 이상의 원소는 만족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3주기 이상의 원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요게 더 오를까요? 요게 오를까요? 이쪽은 8전자구의칙 만족해요. 대신에 형식 전화가 0가에서 벗어나 있죠. 여기는 산소는 8전자구의칙 만족하지만 이는 만족 못하죠. 제가 아까 이 루이스 구조식을 그릴 때 그 옳냐 틀리냐를 판단하는데 뭐를 사용한다고요? 형식 전화. 대부분 가능하나 몇 가? 0가. 그래서 이 구조가 맞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형식 전화의 용도가 이제 이렇게 되고, 하여튼 이렇게 됐을 때 주의할 게 있죠. P와 O 간의 길이가 이중결합되어 있고 탄일 결합되어 있어요. 알죠? 탄일 결합보다 이중결합이 더 강한 결합. 대신에 이중결합이 더 결합 길이가 짧죠. 그래서 P5 간의 길이는 두 종류가 있어요.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바깥쪽이 더 짧더라. 그게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NOCl이라고 하는 분자에 대해서 볼까요? NOCl 마찬가지로 질소 15조 원소 원자 5개, 산소 16조 원소 원자 전자 6개. 그 다음에 염소는 17조개니까 7개죠. 합해서 몇 개입니까? 18개 돼요. 전자쌍의 수로 따지면 9쌍이 됐죠. 그때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은 가능한 한 전기염 성도가 큰 게 어느 쪽으로 한다? 바깥쪽에 가죠. 그래서 바깥쪽에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 산소가 바깥쪽에 가고 CL이 바깥쪽에 가고 N이 중심에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구조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CL하고 N의 전기염 성도가 모두 얼마예요? 폴링의 전기염 성도 값으로 보면 3.0이에요. 3.0인데 실질적인 전기염 성도는 누가 더 클까요? 질소가 더 커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수소 결합하는 원소 시작 FON까지. 왜 CL은 이 수소 결합 못하냐면은 N보다 값은 똑같이 보이지만 그건 어디냐면 반올림에서 그런 거고 N보다 CL의 전기염 성도가 실제로는 작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맞지 않냐라고 보지만 근데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요 형식 전화가 어떻게 돼요? 0가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그리다 보면 형식 전화가 0가 벗어나고 이렇게 그리면은 형식 전화가 어때요? 다 0가를 잘 만족하죠. 그래서 요 구조보다는 왜 이쪽 구조가 맞냐라고 했더니 8전자규칙을 가능한 한 만족하고 형식 전화 이렇게 해다 보니까 얘는 0가에서 벗어나고 얘는 0가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이 구조가 되더라.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2번 항목에서 P4O6 그리고 P4O10 그리고 NOCl이라는 분자의 루이스 구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도록 하세요. 나머지 여러분들의 제1반합 총론책의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머지 나올 만한 것들은요 제시한 대로 그대로 다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거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도록 하세요. 21쪽 산화하는 균형화학 반응식 두 가지가 있죠. 산화수법하고 반쪽 반응식법이 있는데 두 가지를 다 배우면 헷갈리제이션 되죠? 따라서 우리는 뭐만 공부하자고요? 반쪽 반응식법만 배우기로 했어요. 자, 반쪽 반응식에서 산성 수용액이냐 염기성 수용액이냐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누가 산화가 되고 누가 환원이 되는가를 아셔야 되겠죠. 우리는 산화수를 이렇게 계산을 할 때 기본적으로 보통 산소는 몇 가입니까? 마이너스 2가, 7개만큼 마이너스 14가. 전체가 마이너스 2가가 되기 위해서는 크롬 2개만큼이 몇 가? 플러스 12가. 따라서 크롬 1개당 몇 가? 플러스 6가이죠. 그리고 염소가 마이너스 1가에서 0가로 바뀌고 있어요. 염소는 마이너스 1가에서 0가로 전자를 뺏기고 있죠. 크롬은 플러스 6가에서 플러스 3가로 전자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스스로 환원되기 위해서 다른 물질한테 전자를 빼앗아오죠.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합니까? 산화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을 뭐라고요? 산화제. 또 그거를 우리가 산화성이 크다, 산화력이 크다라고 표현을 해요. 염소의 측면을 보면은 자기는 전자를 뺏겼죠. 대신에 다른 물질한테 전자 그래 더러워 전자 처먹어. 다른 물질이 전자 주면서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죠.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걸 뭐랍니까? 환원제. 그래서 적어놓으세요. 산화제, 환원제라고 적으세요. 산화제, 환원제. 그러니까 물질의 변화에 대해서인데 제가 그 이야기 할게요. 화학에서는요. 모든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갈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더 센 놈끼리 반응해서 더 약한 놈의 생성되는 쪽으로 간다. 뭐라고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산염기 반응에서는 더 센 산하고 센 염기가 반응해서 약한 산, 약한 염기가 생성되는 쪽으로 평형이 치우쳐요. 산화제, 환원제 반응할 때도 그렇죠. 그리고 산이 혼자 반응해요. 꼭 염기하고 반응해요. 염기하고 반응하잖아요. 얘가 산화제면 얘는 볼 필요 없이 뭘까요? 환원제, 산화제, 환원제 반응해서 그럼 역반응이 갈 때는 이번에는 누가 산화제일까요? 이 물질이 플러스 3가에서 플러스 6가로 스스로 산화가 되죠. 다른 물질로 환원시키면 얘가 뭘까요? 환원제겠죠. 그럼 얘는 0가에서 마이너스 1가로 되니까 전자를 받았는데 다른 물질한테 전자를 빼앗아와서 자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뭘까요? 산화제. 그래서 산화하는 반응도 항상 더 센 산화제와 더 센 환원제가 반응해서 약한 산화제, 약한 환원제가 생성되는 쪽으로 치우치는데 이쪽은 왼쪽이 더 센 거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평이 완전히 치우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산화하는 반쪽 반응으로 먼저 분리를 하죠. 그래서 반쪽 반응을 하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산화를 먼저 적어서 제가 환원을 먼저 적었어요. 산화를 먼저 적었죠. 이거는 화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산화 먼저 적고 환원 먼저 적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전기화학 파트 기본서를 보면은요. 전기화학 파트는 다 산화하는 반응이잖아요. 항상 무슨 식이 먼저 나와요? 산화. 그 밑에 환원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죠? 이렇게 산화하는 반응 두 개로 나누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O와 H를 제외하고 산성 수용액, 염기성 수용액 중에서는 물에는 O도 있고 또 H도 존재를 하죠. 그래서 O와 H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의 개수를 맞춰요. 여기 보니까 염소가 2개이기 때문에 개수를 얼마를 넣어서 2를 넣어서 염소 원자 개수 맞췄죠. 그 다음에 또 크롬, 여기는 보니까 크롬이 2개가 있잖아요. 따라서 개수를 얼마를 2를 넣어서 이렇게 이 크롬 원자 개수 2개를 맞췄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산소와 수소 원자의 개수를 맞추죠. 산소 원자가 모자라는 쪽에 뭐를? H2, 7개가 여기 왼쪽에는 산소가 7개 있고 오른쪽에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H2 7개 넣어주면 산소 7개가 똑같아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수소 개수를 맞춰주세요. 수소가 모자라는 쪽에 H 플러스를 넣어주세요. 오른쪽에는 14개가 있는데 왼쪽에는 수소가 없기 때문에 14H 플러스. 그래서 O가 모자라는 쪽에는 H2 그리고 H가 모자라는 쪽에는 H 플러스를 넣어주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스텝으로 넘어가죠. 전자를 잃은 개수만큼 전자를 얻어야 되잖아요. 이 염소가 마이너스 1가에서 0가로 되면 전자 몇 개 잃었어요? 1개 잃었죠. 그런 염소가 몇 개? 2개이기 때문에 전자를 총 2개를 잃었어요. 그 다음에 밑에는 보니까 크롬이 플러스 6가에서 몇 가? 플러스 3가로 됐죠. 크롬 원자 1개당 전자 몇 개 얻었어요? 3개를 얻었죠. 그런 크롬이 얼마? 2개가 있기 때문에 전체 전자를 몇 개 얻을까요? 6개의 전자를 얻었겠죠. 자, 전자를 잃은 개수하고 얻은 개수하고 맞추려면은 최소 공배수를 하면 되는데 2와 6의 최소 공배수는 6이죠. 그러니까 6은 가만히 내버려두고 여기 2만 어때요? 6개를 맞춰주기 위해서 3을 곱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게 전자는요. 요 물질 2몰이 1몰로 바뀔 때 전자가 2개만큼 떨어졌어요. 2몰만큼 떨어졌어요. 그럼 6몰만큼 되려면은 물질 자체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똑같이 3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물질 전체를 3배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질 전체를 3배를 해주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좌배는 좌배끼리 다 하고, 우배는 우배끼리 다 하면은 끝났죠. 이게 산성 수용액인데, 염기성 수용액에는 처음부터 순서는 똑같은데, 막판에 가서 뭐만 이제 없어줘야 돼요? H 플러스가 존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6H 플러스하고 8H 플러스 일단 소강을 하니까 2H 플러스인데, H 플러스가 일단 존재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H 플러스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똑같이 뭐를 줍니까?
OH-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반응물에도 OH-2개, 생성물에도 OH-2개를 넣어주면은, 그러면 H+가 사라지죠. 왜 사라질까요? H+하고 OH-가 결합해서 물로 바뀌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다 더하게 되면은 식이 완성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산성 조건하고 염기성 조건하고 연습을 하세요. 적어도 기출 문제 중에 있는 거는 다 연습을 해서 틀리지 않도록 조심을 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 다음 교재, 이 다음 챕터 4장으로 넘어갑니다.